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상속주택 종부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상속소수 지분으로 받은 분들 고통이 아주 심각하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엎친 데 덮친 격이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이 조정지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반주택 1주택자가 상속을 받아가지고 소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소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야말로 소수 지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2주택자로 봐버리는 거예요. 2주택자로. 그야말로 소수 지분이어도 2주택자로 본다 라는 겁니다. 이거는 법에서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2주택자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주택으로 되면 11억 공제를 받고 계산을 할 건데 2주택자가 되면 6억밖에 공제를 못 받는다 이겁니다. 이 11억을 못 받는다 이겁니다. 이 자체가 왜 내가 상속소수 지분 하나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내가 다주택자가 돼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주택의 소수 지분이 아니라 뭐 주택 부수 토지를 200분의 1을 가져가지고 그게 10만 원짜리 밖에 이렇게 가치가 없는 거여도 주택이에요. 그냥 주택이니까 일단은 다주택자다 해가지고 11억 공제를 안 해준다니까. 6억밖에 안 해줘. 이 자체가 이해를 못 해 죽겠는데, 그런데 그거는 규정이라도 있다 이겁니다. 규정이라도 있으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왜 덮친 격이 됐느냐? 여기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20% 이하하고 공시가격이 3억 이하 플러스가 되면은 이 경우는 주택수에서 빼준다라는 것이 종부세령 4조의 2에 사망, 1호, 가목, 나목에 있다 이겁니다. 거기서 주택수를 제외해 줘라 라는 거를 자꾸 사람들이 혼동을 해가지고 내가 소유주택에 대해서 상속주택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20% 이하고 공시가격이 3억이면 나는 1주택자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잘못 생각하신 것이다. 일단은 2주택자예요. 2주택자인데 여기가 우리가 이제 공제를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가 이제 공정가액 비율을 95%로 고배하고 나면 이게 과표가 나와요. 이 과표에서 이제 세율을 곱해야 되잖아요. 세율을 곱하는데 일반 세율이 있고 중과 세율이 있다 이겁니다. 이 중과 세율은 비조정 2주택자는 일반 세율이 있는데 조정지역 2주택자는 이거는 중과를 하게 돼 있다. 그리고 3주택자는 중과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이 중과를 할 때 주택수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문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중과를 할 때 상속소수 지분을 이 요건을 갖춘 다주택자는 6억만 공제해 주지만은 중과세율로는 적용을 안 해주겠다 그 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런데 모든 언론기사 같은데 이렇게 보면요, 그냥 이렇게만 되면 내가 1주택으로 되는 걸로 이렇게 언론기사가 써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기자들이 이해를 못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왜 이게 덮친 격이 돼버렸냐 하면은 이 20%를 분명히 해석을 할 때 있잖아요. 소유 지분 비율이라고 돼 있거든요. 규정에는 분명히 소유 지분 비율이라고 돼 있어요. 소유 지분 비율이 20%인데 이거를 상속 비율로 해가지고 20%로 계산해라 라고 기재부가 올해부터 그렇게 해라 라고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종부세가 중과 적용이 안 됐는데 올해부터는 이런 경우도 좀 더 중과돼 버린다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부가 있고 뭐가 있어요. 이게 18억짜리 공시가 18억짜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2분의 1을 가지고 있고 2분의 1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9억이잖아요. 여기는 9억이고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의 자식들이 자 1, 2, 자 3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상속 비율이 어떻게 됐느냐. 어머니는 상속을 안 받았어요. 그냥 이 9억짜리를 각각 33.3%씩 3분의 1씩 이렇게 해가지고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택 지분 비율은, 소유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이제 6분의 1이 되니까 16.7%가 되죠. 이렇게 여기는 50%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공시가격은 이게 3억이 되고 여기가 3억 이렇게 되죠. 여기는 9억이 되고. 그래서 이 상속주택이, 그런데 이 자한테는 전부 다 1주택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플러스를 이렇게 받았잖아요. 이거를. 이 16.7%를 받았기 때문에 소유 지분 비율이 20% 이하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공시가격도 이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보더라도 이 사람 같은 거는 중과 적용을 안 했다. 중과세율을 적용을 안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적용을 해라 라는 게 그게 기재부의 지침이다라는 게 언론 뉴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이 상속 비율로 하라 이거예요. 상속 비율로. 피상속인 주택의 상속 비율로 이렇게 하면 33.3%다 이겁니다. 그러면 20% 이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요건을 충족을 못했다. 그러니까 주택수에서 못 빼준다. 이 사람 같은 거는 중과세율을 적용을 해라. 라는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밤에 홍두깨 받아버린 거고, 마른 하늘에 벼락 맞은 기분이다 이겁니다. 안 그래도 뒷덜미가 그냥 아파 죽겠는데 상속주택이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2주택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더니 이거는 막 사정없이 머리를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지를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폭탄이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폭탄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단지 구경하고 있는, 시비하고 분별하고 관념에 취해 있고 이념에 취해 있는 그런 분들이야 무슨 소리 하고 해서 짱돌 던지기 바쁘지만은 이거는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완전히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핵폭탄급이다라는 겁니다. 왜? 이거는 상속주택은 세액에 그 세부담 상한이 없어요. 최초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15배, 20배, 30배 어떻게 나올지를 모른다 이겁니다. 참 100만 원짜리가 2천만 원이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죠. 그런데요,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심각하게 보냐면요. 다른 거는 규정을 해놨어요. 규정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니까 이거는 뭐라고 하기도 그러고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끌려가는 건데 그러니까 유연을 해보자라는 식으로 이제 그런 반발이 나오지만은 그게 뭐 하세월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데 이 경우는 규정을 벗어난 행위를 했다 이거예요. 행위를 했는데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침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이 지침의 그 존재를 아는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지금 일선에 세무공무원들이 알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이게 언론 뉴스를 통해 가지고 알았다고 그래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왜 그러냐면요. 자, 구청이라도 각 지자체에서 재산세를 고지하잖아요. 이게 인별로 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행안부로 모여야 돼요. 행안부로 모여가지고 이거를 국세청에다가 이렇게 자료를 주면은 국세청은 그냥 일괄로 고지하는 거예요. 세무공무원이 관여하고 뭐 판단할 여지가 없답니다. 잠실의 엘리트라고 하잖아요. 엘리스 아파트, 리젠트, 트리지움. 그 아파트들은요, 100% 다 종부세 대상이, 과세 대상이에요. 그러면 잠실 세무서는 1인당 한 2,000건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 종부세 고지건을 담당하고 있었고요. 그분이 일하기 바빠 죽겠는데 뭐를 판단하고 뭐 그럴 겁니까? 그러니까 존재 사실을 모르는 거, 이런 지침이 있는지도 모르고 유권 해석이라는 거 애당초 없고, 그런다 이거예요. 규정하고도 안 맞으니까 도대체 세무공무원도, 지금 이런 게 있었나?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소지를 잘못 찾아가지고, 납세자들은 세무공무원한테 가가지고 막 뭐라고 화를 풀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주소지가 잘못됐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서 기재부가 관여를 했다 이겁니다. 행안부에서 이쪽으로 자료를 올 때 그 중과세율하는 주택수 계산할 때 이게 주택의 개념을 상속 비율로 봐가지고 주택으로 계산해 봐라 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계산이 된 자료가 그대로 국세청에 오니까 국세청은 과세를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안부하고 기재부하고 국세청이 서로 협의를 했다고는 언론 뉴스에 나와요. 그런데 일선 세무 관서장이라든지 세무 직원들이 알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 차원에서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분명 꼭 말을 하지만은 주택 소유 비율의 20% 이하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문구하고 해석이 안 맞아요. 이 문구를 어떻게 해서 국어를 공부한 사람들이 몇십 년의 사람들이 관을 하고, 거기에도 뭐 5급, 4급, 3급, 2급, 1급 이렇게 있었고, 장관까지.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해석을 못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상속 비율로 해석을 하라고 하는 게 그게 어딨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는 식이 되는 거고, 똑같은 사람을 단어를 보면서 국어를 낱말을 보면서도 서로 다르게 본다. 황당한 거예요. 이거는 황당한 거를 떠나서 어처구니가 없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이런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을 했는가? 저희는 모르죠. 모르니까 이제 알아봐야 되고, 이 부분에도 도대체 기재부는 너희들 뭐 때문에 그렇게 했냐? 근거 내놔봐라. 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일괄 고지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고지 받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게 일단 이제 현실적인 대책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이런 식으로 일괄 고지 받은 분들은 일단 방법이 없어요. 일단은 조세불복을 해야 돼요. 조세불복을 해야만이 이거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구제를 받는다 이겁니다. 구제를. 이게 가장 급선무다. 그리고 이거를 조세불복을 안 하고 문납부를 하면은 체납자가 돼요. 체납자가 되면은 즉시 압류를 한다. 압류를 안 하고 그래도 안 하면은 공매를 해버린다 이거예요. 근데 공매가 보류되는 경우는 이렇게 조세 불복을 해야만이 일단 불복 기간 동안에는 공매가 보류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불복을 하지 않으면은 구제받기가 어렵다. 위원을 통해 가지고 구제받는 노무현 정권 때는 위원 결정이 헌법소원해 가지고 위원 결정이 났을 때 전부 다 소급해서 다른 분들도 다 일괄적으로 다 처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불복을 하지 않아도. 그렇지만 이제 그게 세월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인 방법을 이제 일단은 이제 구제를 받으려면 1차적인 구제가 이거고, 2차적인 구제는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국가배상 청구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고의 중과실에. 진짜 알고도 했는지, 진짜 이렇게 규정에도 없는 거를 이렇게 금방 알 수 있었는데도 임의적으로 이렇게 했는지, 그게 이제 확인이 돼야 된다. 세 번째는, 그러면은 이게 고의 중과실이 확인되기 위해서는 위법이라는 게 이게 중요해요. 무효가 있고 취소가 있어요. 근데 무효가 되면은 이게 고의 중과실로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고의 중과실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건 무효가 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규정에도 없는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기재부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했냐? 이유가 있느냐 이거. 과세라는 게 조세법률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 가지고 해야 된다. 엄격 해석의 원칙이.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조세 법문을, 규정을 완전히 무시해 버린 것이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무효인 과세 처분이 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배상 청구를 하게 되고, 2차적으로, 그 다음에 3차적으로는, 이거는 그 공무원이 직권남용한 거 아니야? 임의적으로 이런 식으로 위법한 행위를 해가지고 직권남용을 해가지고 했다. 그러면 본인이 책임을 져라. 형사 책임을 져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공무원들 200명을 그렇게 교도소가고 기소되는 이유들이 직권남용 아니면 직무유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제 본인들이 개인별로 할 것이냐 공동으로 할 것인지 그거는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종부세의 문제점, 종부세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음에 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그래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일단 건강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